오늘의 주제는 흉터입니다. 흉터. 저희 병원에서는 레이저 치료를 주로 많이 하는데 색소 치료, 혈관 치료, 그리고 흉터 치료를 제일 많이 합니다. 흉터가 왜 생기냐? 다쳤으니까 생겼겠지. 그게 아니라 흉터는 우리가 너무 몸이 건강하기 때문에 생기는 거다. 예를 들어서 말입니다. 한 살도 안 된 정말 막 나온 애기라던가 아니면 정말 나이가 엄청나게 많은 분, 할머니, 할아버지들 이런 사람들은요, 상처가 나도 흉터가 잘 안 생겨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제가 아는 형님 중에 아기가 안 생기다가 인공수정을 이제 포기하고 그냥 아기 없이 둘이 살자라고 생각했을 때 그때 아기가 생긴 분이 계셨어요. 굉장한 일이죠. 그 아기가 얼마나 귀하겠어요. 근데 이제 그 아기가 이 신생아 택 있잖아, 택. 그거를 너무 간호사가 세게 쪼여가지고 살이 이렇게 푹 파인 거예요. 난리가 나요. 성인이 그랬으면 그건 100% 흉이거든요. 결국은 저한테 컨설팅이 왔죠. 제가 그랬습니다. 괜찮습니다. 속은 상하시겠지만 결국 애기한테 후유증은 없을 겁니다. 그렇게 말하고도 좀 떨렸어요. 왜냐면 그 부분은 좀 무서운 부분이었거든요. 실제로 아무 흉도 남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신생아가 보통 몇 주 있다가 집으로 가잖아요. 그때 깔끔하게 갔어요. 그리고 또 어떤 일이 있냐면 공중보건의를 시골에서 했는데 시골에서 혼자 피부암 수술을 많이 했거든요. 80세 된 할머니들 수술 막 이만하게 해놔도 한 2달 지나면 흉터가 없어. 갓난애기랑 할머니 할아버지는 흉이 안 생긴다. 갓난애기는 너무 세거라 뭐 그렇다 치고 할머니 할아버지는 흉터가 왜 안 생기냐. 상처 회복이 굉장히 더디고 잘 안 이루어지기 때문에 흉터가 생겨요. 젊은 사람이 흉터가 잘 생기는 이유는 상처 회복이 너무 빠른 거야. 왜 그러냐면 선사 시대 때 말입니다. 양육 강식의 시대. 예를 들어서 티라노사우루스한테 물렸어. 엄청 아프지. 피가 막 철철 나고. 그죠? 보통 죽겠죠? 왜 죽냐? 첫 번째, 피를 많이 흘렸어. 두 번째, 더러운 세균이 들어가서 감염이 돼서. 세 번째는 상처가 계속 있으면 잘 못 움직이니까 먹을 거를 구하지를 못해서 굶어 죽을 수도 있고죠. 그러니까 우리 몸은 어떻게 진화가 됐냐면 피가 아물게 빨리 닦지가 않잖아요. 엄청나게 효율적인 지혈 기전이거든요. 혈관도 막 지가 알아서 수축하고 그런 기전들이 우리 몸에서 진화 과정 중에 생겼고, 두 번째는 염증 반응. 균이 들어오면 그 균을 잡아먹으려고 우리 몸에 있는 백혈구들이 막 가가지고 세균하고 막 싸움을, 염증을 만들고, 세 번째는 벌어진 상처를 빨리 아물게 해야지 뭘 먹으러 나갈 거 아니에요. 그 고기를 빨리 아물게 하는 거예요. 그 과정에는 미용적인 고려가 1도 없는 겁니다. 무조건 빨리 아물어. 딱딱하지건 말건 흉이 막 생기던 말든 빨리 아물어야지 이 사람이 생존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 건강한 20대, 10대, 30대 이런 사람들은 상처 치유 기전이 엄청나게 왕성하고 염증 반응도 세게 오죠. 상처가 좀 크게 나면 그게 아무는 과정에서 흉터가 대부분 생기는 거예요. 흉터는 왜 생긴다? 너무 건강해서 생긴다. 흉터는 단계가 있어요. 흉터가 처음 만들어져서 점점 형성되고 진행하는 단계가 있고, 다 만들어진 흉터가 그대로 유지되는 단계, 크게 두 단계. 이건 그냥 제가 나누는 겁니다. 사실은 이런 게 교과서에 잘 나와 있진 않아요. 제가 한 20년간 한자를 보니까 그런 거 분류하는 걸 또 제가 좋아해요. 진행되는 시기도 다 세분화할 수가 있는데, 간단하게 말하면 낙지가 막 앉아서 그런 단계도 있고, 좀 며칠 지나서 아물어서 더 이상 피는 안 나고 얇은 막이 덮이는 뭐 그런 단계, 뭐 이런 세분화 단계에 있는데, 환자분들이 아셔야 되는 거는 초기 흉터가 있고 다 완성된 후기 흉터가 있다. 그 정도는 아셔야 되고, 치료와 관련된 거를 이제 얘기해보면 초기 흉터는 치료가 잘 돼요. 치료 기간도 짧아요. 제가 일단 단적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 완성된 흉터는 치료가 잘 안 돼요. 완벽하게 돌리기 어려운 경우가 많고, 개선되는 거를 내가 체감하는 정도의 효과가 나오는 데까지 시간이 길어요. 초기 흉터를 빨리 잘 치료하는 게 유리한 거예요. 구별을 어떻게 하냐? 색깔로 구별하시면 일단은 대부분 맞는데, 초기 흉터, 진행 중인 흉터는 빨갛습니다. 그리고 다 완성된 흉터는 빨간색이 없어요. 그걸로 일단은 여러분들은 구별하시면 되고, 빨간 흉터를 빨리 치료하는 게 좋다라는 걸 아셔야 돼요. 왜냐면 빨간 흉터는 진행하고 있는 흉터라고 했잖아요. 그걸 중단시키는 치료는 1년, 2년 정도면 대부분 흥부가 나거든요. 1년, 2년도 길죠. 그렇지만 가시적인 효과가 팍팍 빨리 나오는 게 1년, 2년이면 빠른 겁니다. 하얗게 된 흉터는 막 5년, 6년, 10년 막 이렇게 치료해도 조금씩 좋아져요. 기간도 많이 들고 비용도 많이 들기 때문에 흉터가 남을 만한 거는 빨리 치료해야 된다. 사진을 좀 볼까요? 정말 이거는 수술한 지 얼마 안 된, 아직 피딱지도 막 남아있잖아요. 그거는 빨리 들어가면 1년 미만에서, 물론 약간의 흔적은 남지만 이건 대부분 1년 안에 어느 정도 진행은 됐지만 붉은 흉터죠. 아직 완성이 안 된 흉터. 어디 시멘트나 이런 데 이렇게 했는 모양인데 이렇게 갈리면 피부가 이게 생각보다 심하게 남을 수 있지만, 초기에 빨리 잡으면 하얀 흉터는 그러면 이런 거죠. 애기인데 입꼬리 쪽 다쳤는지 꼬맸는데 꼬맨 자국이 다 이렇게 하얗게 튀어나오는 거. 레이저로 깎아내는 치료를 해서 돌리는데 시간이 걸리죠. 다리에 있는 상처도 바깥쪽은 아직 프레시하지만 센터 쪽은 이미 하얗게 좀 형성이 됐거든요. 같은 상처가 같은 시간에 발생하더라도 진행 정도는 부위별로 다를 수 있어요. 하얀 흉터라고 해서 정말 하얘야 되는 건 아닙니다. 빨갛지 않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중간 단계 흉터는 그럼 어떤 걸까?
빨갛기도 하고 하얗기도 한 흉터겠죠. 하얀 거는 하얀 거대로 정리해줘야 되고 빨간 거는 하얗게 되지 않도록 하는 치료가 들어가야 돼요. 그 단계별로 치료가 들어가야 되는 거죠. 모든 병이든지 초기에 빨리 치료하는 게 여러 가지로 유리하죠. 완치 확률도 높고 치료 결과도 더 좋을 것이고 비용도 덜 들 것이고 덜 고생하겠죠. 흉터 때문에 오시는 분들 이야기 들어보면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면 본인은 흉터 치료를 빨리 하고 싶었는데 수술을 한 원장님께서 기다리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 관련돼서 몇 가지 문제가 있는데 첫 번째는 옛날 교과서에 그렇게 써 있기도 해요. 수술하는 과는 수술 자체가 되게 중요할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상처 치유에 관련돼서는 깊은 고찰이 잘 없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예전에 상처가 형성되는데 뭐 6개월, 1년 걸린다. 6개월, 1년 뒤에 흉터가 생기면 그때 치료해라 라고 적혀있는 교과서가 아직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흉터 치료는 빨리 하는 게 좋은 거고 근데 그 시간을 그냥 놓쳐버리면 간단하게 치료할 수 있는 문제가 복잡해지니까. 두 번째는 특히 성형외과 원장님 중에 이런 분들이 있어. 브레이트 서전인데 내가 흉터가 생긴다고? 안 생길 거야, 기다려봐. 무조건 생깁니다. 성형외과 선생님들이 수술을 당연히 꼼꼼하게 잘 하시는데요. 성형외과에서 수술한다고 흉터 안 생기는 게 아니에요. 얼굴이 원래 흉터가 잘 안 생기는 거예요. 똑같은 수술을 해야 돼요. 같은 수술을 몸에 있는 걸 해보세요. 흉터가 엄청 생길걸요. 근데 애초에 봉합한 부위에 흉터가 안 생길 수는 없거든요. 어느 정도라도 무조건 생깁니다. 환자 입장에서 생각해봐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흉터 생길 가능성이 한 90% 정도 돼. 근데 10%의 확률로 흉터가 안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러면 6개월 기다리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일단 흉터 예방 치료 하는 게 맞을까요? 당연히 후자가 낫죠. 흉터는 생기면 돌리는 건 너무 오래 걸린다고 말씀드렸죠. 하지만 초기에 흉터의 진행을 멈추는 치료들을 해주면 훨씬 수월하게 해결할 수 있고 결과도 훨씬 좋을 텐데 그거를 이제 놓치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예요. 흉터가 생길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다 그러면 흉터 관련된 전문가한테 좀 보내시는 게 좋아요. 어떤 성형외과 선생님들은 본인이 그것도 다 해결하시겠다고 레이저 같은 거 사다가 그냥 막 쏴버리시는 분도 있는데요. 그 흉터의 단계에 따라서 필요한 레이저나 이런 치료가 좀 다르거든요. 흉터 치료하는 피부과 의사들이 성형외과 환자들을 뺏어가는 게 아니거든요. 결과적으로 환자분이 좋아야 되잖아요. 그 환자가 결국 성형수술하고 난 이후에 흉터도 없이 말끔하게 결과가 좋으면 그 성형외과 선생님에 대한 신뢰도 더 높아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흉터는 흉터 전문가가 따로 있다. 그 흉터는 조기 치료해야 된다. 성형외과에서 수술했다 흉터 안 생기는 거 아니다. 거의 대부분 생겨요. 그런 내용을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여드름 흉터가 생기는 이유가 뭘까요? 여드름이 왕만하게 생기면 그 자리는 막 아프고 막 퉁퉁 붓잖아요. 이게 가라앉는 과정에서 파고 들어가거나 튀어나오거나 하는 흉터가 되는 거죠. 여드름도 조그맣게 생겼다가 사라지면 흉이 안 생기고 크게 생겼다가 사라지면 흉이 생기는 거예요. 큰 여드름들이 제대로 관리가 안 됐을 때 생기는 게 여드름 흉터다. 부위에 따라서 형태가 결정되는 게 첫 번째 한 가지 있고 두 번째는 체질.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켈로이드 생기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은 턱 같은 부위에 여드름이 생기면 그게 켈로이드가 돼서 이렇게 튀어나오는 흉이 되게 돼요. 첫 번째는 위치에 따라서 결정되는 거, 두 번째는 그 사람 피부의 특질에 따라서 결정되는 거. 두 가지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어떤 부위에 어떤 형태의 여드름 흉터가 생길 거냐가 결정되는 겁니다. 흉터가 남지 않게. 일단 큰 왕만한 여드름이 생기면 죄송한 말씀이지만 흉터로 가는 운명은 거기서 결정은 끝난 거거든요. 이건 심상치 않다 싶으면 전문가한테 맡겨야지 본인이 어떻게 했다고 집에서 긁으면 부스럼이 돼갖고 흉이 크게 생기는 거예요. 본인이 손을 대갖고는 조금 나빠진다 라고 보시는 것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손대지 마십시오. 인터넷에 보니까 여드름 흉터 치료 프락셀이라는 걸 많이 봤는데 이게 엄청 비싼데 효과가 없다는 후기가 많던데 왜 그런 첫 번째는 프레셀 레이저라는 것 자체에 한계가 있어. 생각보다 여드름 흉터는 되게 피부 깊이 흉터가 조직이 있거든요. 겉에서 레이저를 쏴서 그 바닥까지 도달 못하는 게 첫 번째 이유가 있어요. 두 번째 이유는 또 뭐가 있냐면 프레셀 레이저가 종류가 너무 천차만별이에요. 정말 직접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100만 원짜리 프랙셔널 레이저도 있고요. 우리 병원에는 4억짜리 있잖아요. 그러면 걔가 똑같겠어요? 전혀 달라요. 얘는 왜 비싸냐면 크게 피부에 손상을 많이 안 주면서 깊게 들어갈 수 있어요. 그게 기술이라 그거 4억을 준 거야 내가. 하지만 딴 애들은 피부 겉만 무지하게 태우고 안에 들어가질 못해. 그러면 흉터가 좋아지기는커녕 더 나빠질 수도 있겠죠. 4억짜리 기계에서 턱턱 사냐? 절대. 저런 장비 근처도 못 가보는 의사가 99%란 말이죠. 그렇다고 흉터 치료 안 할 건 아니잖아요. 한 3천만 원짜리, 4천만 원짜리 레이저를 사겠죠. 이름은 똑같이 프락셀이라고 불러요. 얘랑 차이도 어마무지막지한 거예요. 그거 뭐 비교할 수가 없어. 정말 깊은 여드름 흉터 치료하기에는 애초에 불가능한데 이걸로 자꾸 하려고만 하니까 문제만 되고 효과가 없는 사람들이 많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프락셀 효과가 없구나. 턱살은 더 아파지네. 얼굴만 빨개지네. 뭐 이런 사람들이 당연히 더 많겠지. 그럼 이 사람들이 안 된다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된다는 사람들은 목소리가 안 들리니까. 프랙셔널 레이저는 종류가 여러 가지인데 같은 종류에서도 그렇게 차이가 나고 또 다른 종류도 있어요. 비싼 스포츠카는 싸고 페라리는 엄청 비싸고 그럼 걔네가 똑같은 스포츠카라고 똑같지 않잖아요. 그런 식으로 같은 종류에서도 급 차이가 엄청나고 아예 다른 종류의 것들도 급 차이가 엄청나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몇 종류가 그래도 최고급으로 갖고 있는 병원이긴 해요. 종류별로 좀 하이엔드급을 갖고 있긴 해. 전 세계에 있는 걸 다 갖고 있진 않지만 그래도 몇 종류 중에 대표적인 거를 갖고는 있죠.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또 루메니스 레이저인 거긴 하죠. 근데 저걸로만 치료하는 건 아니에요. 다른 레이저도 많이 쓰고 다른 레이저도 다 하이엔드급으로 써야 돼요. 핀부터가 치료가 제일 어렵다고. 레이저도 조직을 제거하는 거거든요. 비정상적인 조직을 레이저로 아주 정밀하게 제거를 해주면 깊이까지. 특히 깊이가 있는 여드름 흉터는 프락셔널 레이저만 갖고는 이게 다 차려면 시간도 엄청 오래 걸리고 우리가 원하는 만큼 효과가 안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프락셔널 레이저만 해갖고는 안 되고 이게 차오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치료를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스킨 부스터를 넣으면은 그 들어간 부분에 조직이 더 빨리 생기거든. 더 빨리 올라오게. 그래서 그런 치료들을 병합을 해야 되는 거지. 프락셔널 레이저 하나만 가지고는 아무리 좋은 걸 써도 그걸로 당연히 다 해결되는 건 아니죠. 소위 말해서 치료가 잘 될 거냐 안 될 거냐 이거를 판단하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있어요. 근데 그걸 다 말해주면 나도 굶어 죽을 수 있으니까 다 말해줄 수는 없고 흉터를 이렇게 만져보면 탁한 사람이 있고 똑같은 흉터가 있어도 만지면 말랑말랑한 사람이 있어요. 말랑말랑한 사람이 예후가 좋고 딱딱하면 치료가 좀 잘 안 돼요. 너무 욕심 부리지 마세요. 그런 사람. 어느 정도를 생각하고 시작을 해야 그거는 정말 하나님도 몰라. 그런 요소들 작용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십시오 잘 따라오는 사람, 말 안 듣는 사람. 단순히 의학적인 요소만 작용하는 게 아니라 이런 요소들이 막 다 작용을 한다는 거죠. 1년에 한 번밖에 못 와. 그러면 1년에 여러 번 다니는 사람하고 똑같기를 기다리면 그 양심이 없는 좋은 기계 쓰려면 비용을 좀 내야 되잖아요. 3천만 원짜리 레이저로 하는 데랑 똑같이 받으라고 그러면 어떻게 그런 걸 쓰겠어요 또 우리 병원은. 다른 병원보다 좀 비싸잖아 우리 병원이. 근데 이제 현재 입장에서 자기 예산이 있으니까 비싼 데서 치료 못 받고 싼 데에 사야 되면 또 조금 치료가 안 되는 레이저를 써야 수도 있고 그러면 그 사람들은 치료 기간이 길어겠죠. 다 고려해서 하는 얘기예요. 다 고려해서 평균적으로 고렸을 때 한 4년 걸릴걸. 치료해놓고 충분히 쉬어줘야 되고 왜냐면 피부 만들어져야 된다고 했잖아요. 내가 아무리 마음이 급하다고 레이저를 세게 쏘고 당장 어떻게 해봐 안 한다고 얘가 말을 듣질 않는다는 거죠. 어떻게 줄이려고 어떻게 하겠어. 좋은 기계 쓰고 치료하고 치료 간격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사람이 어떻게 생활을 해야 되는지 종합적인 설계를 해주고 조언을 해주고 하는 의사한테 가야겠죠. 그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하겠지만 신사가 어디 있다 얘기 들었는데 할 수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의사한테 가면 좀 짧아지겠죠. 나 한 2년 얘기하는데 내가 너무 건방지게 얘기할 수 있지만 평균 4년이면 나 한 2년 봅니다. 그렇지만 대부분 4년이라고 보면 돼요. 이번에 연예인 중에 한 맞아요. 명이 있어요. 이제 슈링크 시술을 받았다 화상을 입었다고 했는데 네. 어떻게 보세요? 제가 봤을 때는 슈링크만 가지고 이렇게 됐을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초음파보다는 고주파일 것 같고 기사를 내가 읽어보긴 했는데 수면하고 있다고 돼 있잖아요. 수면해도 이 정도 통증이면 수면에 깰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슈링크 가지고 이렇게 왔을 가능성은 제가 봤을 때는 없어요. 근데 목에도 보면 약간 자국이 있어서 슈링크가 아예 뭐 영향이 없었다고 보기는 어려운데 어쨌건 이건 초음파보다 고주파 때문이다 라고 저는 봅니다. 흉터가 물론 생길 건데 아직 흉이 다 생긴 건 아니고 지금 상처가 막 생긴 거니까 그거가 더 잘 아물 수 있게 하는 치료가 일단 필요하고요. 요즘 화상 치료하는데 또 유행하는 게 뭐냐면 고압산소 치료 되게 유행해요. 고압산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건 어디까지나 보조적인 치료고 중요한 건 드레싱을 제대로 받을 수 있는 병원 가서 그 외에 드레싱 해야 돼요. 무조건 데일리 드레싱이 제대로 들어가면서 그 다음에 뭐 고압산소고 뭐건 다른 치료는 어디까지나 플러스 알파일 뿐이고요. 드레싱 무조건 돼야 돼요. 흉터는 이미 할 수는 없는 상태. 그렇지만 최소한 줄여야 되니까 그러려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드레싱 좀 잘 받을 수 있는 병원 가서 미용병원 같은 데 그냥 가셔서 하지 마시고 드레싱 좀 받으시는 게 좋아요. 근데 이제 광고 같은 거 보면 이제 다 좋아 보이니까 가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불가항력적인 게 있긴 하죠. 하지만 글쎄 100% 예방할 방법은 모르겠다. 의료기관 잘 고르라는 말은 너무 원론적인 얘기니까 의료기관 잘 골라서 하면 되죠. 의료기관은 어떻게 잘 고르냐. 슈링크 TV 울사라도 마찬가지고 에러가 나면은 에너지가 갑자기 막 폭주하면서 막 팥이 막 무한으로 나와버리는 수가 있어요. 그게 만약 누적됐다 그러면 이런 형태의 사상이 만들어질 수는 있는데 아까도 내가 얘기를 했지만 한쪽으로 바로 이런 시술하면서 그 문제가 바로 보였을 건데 그걸 보고 그거를 반대쪽으로 했겠냐고. 그래서 이거는 슈링크 때문인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슈링크를 이런 형태로 시술하지도 않고요. 그건 뭐 중요한 게 아니라 제일 중요한 건 지금 사람이 문제가 됐으니까 이분은 빨리 화상 드레싱을 좀 제대로 받아야 되고요. 화상 드레싱만 받으세요. 피부 이식 같은 거 하지 말고.
아무 생각 없이 거기다 이식해버리는 병원들이 있거든요. 그것도 돈 때문에 하는 건데 그런 거 이식은 지금 단계가 아닙니다. 나중에 필요할 수도 있지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지금 드레싱 받으셔야 돼요.